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조선일보 2022년 3월 24일자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23조 4천억 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작년도 2021년도 전체 사교육비 금액입니다. 23조 4천억.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23조가 되면 몇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해 동안 23조 원을 사교육비로 쓴답니다. 자, 요 노란 선이 사교육 참여율이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 75.5% 정도, 100명 중에 75명, 76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킨 겁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월 평균 36만 7천 원, 한 가정당 약 37만 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내서 보면 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표를 좀 다시 한번 보면 금액 대비해서 볼게요. 자, 2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11% 정도, 그러니까 대략 20만 원 정도 사교육비로 쓰는 거고요. 만약에 400만 원 버는 가정이 있다면 25%, 약 100만 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씁니다.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500만 원 수입의 가정은 33%, 그러니까 대략 160만 원 정도 사교육비로 쓰죠. 이렇게 사교육비의 지출 비율이 소득 대비해서 크게 증가합니다. 8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월 600만 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7살 딸아이를 키우는데 태권도 그 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같이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됐는데 한 아이는 9개 다니고 있다고 하고 한 아이는 11개 다니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그 사교육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내는 부모님도 있지만 맞벌이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퇴근 전까지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교육비가 많다는 겁니다. 노후 전문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이러한 사교육비가 가정을 망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당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큰다는 거죠. 재무 컨설턴트 하는 분들도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합니다.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를 망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사교육이만 뺑뺑뺑 돌리게 되면 아이들의 삶도 여유가 없고 피폐해집니다. 사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케어해주고 코치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을 10개를 간다고 해서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이 말합니다. 부의 진리와 연금 부자들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은 이제 서강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점 자녀 세대가 되면 그 고학력자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공부를 만약에 잘한다면 스카이 정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학력이라는 것이
어차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영주 대표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공부에 재능이 있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면 학원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학원을 보낼 필요도 없고 공부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20대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리 대표는 일찌감치 사교육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죠. 서울대 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쉽다라고 말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는 정원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부자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는 노력한다고 해서 입학을 보장할 수가 없지만 부자 되는 방법은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금융 문맹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대학원을 제가 2군데나 나왔습니다. 석사 졸업증이 2개나 있죠. 그런데도 금융 문맹이었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자, 미국에서는 재테크라는 용어가 없답니다. 이런 테크, 기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뭐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물론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돈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고 자식이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자식은 부모를 잘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고 자식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매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돈이 없을수록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힘을 이용해야만 큰 자산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고 하루라도 늦게 주식을 파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파이라고 하는 건 미국 주식이에요. 이 S&P 500 ETF가 국내에 상장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 수익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스파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3년 수익률이 51%예요. 내가 1억 투자하고 3년 기다리면 1억 5천 100만 원이 됩니다. 미국 나스닥 100 ETF는 한국에 오래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죠. 3년 수익률 100%예요. 1억 투자했을 때 3년 뒤에 2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의 미국 주식입니다. 필반나는 국내에 상장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 데이터가 없어서 미국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3년 수익률이 약 105%, 1억 투자하면 2억 500만 원이 됩니다. 3년만 투자해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6년을 투자하게 되면요. 2배가 되겠죠? 12년을 투자하게 되면요. 또 2배가 될 겁니다. 자, 서울대 가는 것보다 부자 되기가 쉽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노후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